네, 최 변호사입니다. 금요일이네요. 이번 주는 후배 변호사 중에 이제 절반 정도가 휴가를 가는 바람에 휴가를 가도 월급 기업들이나 기존 의뢰인들 분들은 뭐 계속 질문사항이 있으니까 그거 대응하느라고 제가 많이 바빴네요. 엊그제 제 개인적으로 좀 있었던 일들을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리기도 했는데 생각할수록 몇 가지 또 제가 깨닫는 바도 있고,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유차 알려드립니다. 오랜만에 제가 여동생이 둘인데 이제 바로 밑에 큰 여동생이 전화가 왔어요. 다 그렇지만은 어릴 때야 형제 남매가 자주 연락도 하고 같은 집에 살지만 나이 들어서 살면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그냥 각자 그냥 알아서 사는 거고, 이렇게 애틋하게 예전처럼 그렇게는 잘 못 지내죠. 저도 이제 오빠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,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보니까 허리로 꽤 오래 고생을 했더라고요. 꽤 오래. 그래서 병원에서 시술도 2번이나 받고, 지금 상황이 병원에서 이제 얘기하는 대로 시술을 2번이나 받았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. 그러니까 5분도 채 앉아서 있을 수가 없는. 저도 예전에 한번 허리가 문제가 한번 있어서 좀 고생을 했는데, 허리라든가 아킬레스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면 진짜 아프고 뭐랄까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. 그래서 우선 그런 상황이었던 걸 제가 전혀 몰랐다가 아이가 이 고생이 심했겠구나. 근데 이제 문제는 아프면 병원서 처리하면 되는데, 이제 그 병원에 2번이나 이제 치수를 받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 아픈지 모르겠다, 그냥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불안해서 그 병원에게 좀 부탁을 해서 또 대학병원까지 갔대요. 큰 병원 가서 또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또 특별히 지금 할 게 없다, 쉬어라 이런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럼 쉬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는데, 일단 본인이 너무 아프고, 두 번째 뭔가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어서 이런 거 아닌가, 이 2가지 걱정이 다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믿을 만한 곳을 좀 알아볼 수 있겠냐.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의사 선생님을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있긴 한데, 허리, 척추, 물론 누구 또 소개를 받으면 될 텐데, 일단은 이게 참 또 제 가족이 일이다 보니까 마음이 더 급한 거예요.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아팠을까 싶은 생각하니까 또 마음도 아프고. 근데 본인은 어떻게든 불안해하고 힘들어 하니까 어떻게 할지 일단 상황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좀 써서 달라 그랬고, 그거를 제가 딱 정리를 해서 고민하다가, 제가 한 6개월 전에 우연히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제게 연락이 와서 그분이 이제 척추병원의 이사님이세요. 이사님인데, 운영 이사님인데 이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좀 문제가 있어서 2년이 되었고, 저 이제 고문 기업으로서 2년을 하고 있는데, 아무래도 좀 그분을 통해서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정리한 내용을 이제 드렸죠. 그 다음날 아침에. 그리고 제 동생인데 이거 좀 어떻게 좀 할 수 없겠습니까? 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랬더니 일단 이제 2 병원에서는 다 딱히 할 게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다는 건데, 동생은 불안해한다. 그랬더니 일단 그러면 오시라고 하십시오.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릴 테니, 그리고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 동생 전화번호를 서로 이사님이랑 주고받게 하고, 이제 저는 또 재판이 있어가지고 그저께 움직였는데, 동생이 가는 길에 이제 문자를 보냈죠.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 이사님이 이렇게 답을 보내신 거예요. 큰 대학병원에서도 마땅히 할 게 없다고 하시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알아보고 할 수 있는 최대한 다 해드리겠습니다, 이렇게 문자를 딱 보낸 거예요. 근데 그 문자를 받고 제 동생이 되게 감동을 해가지고 울컥해서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낸 거죠.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제가 그걸 느낀 거죠. 이 친구가, 얘가 병원을 좀 전전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.
자세하게 설명을 좀 못 들은 것에 대한 좀 스트레스 그런 게 좀 있구나는 걸 제가 좀 받았어요.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뭐 잘 해주시겠거니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, 제 여동생이 갔다 온 다음에 한 30분 만에 그냥 이제 진료 마치고 나왔다는 거죠. 이제 원래 제 계획은 이제 좀 입원을 해서 좀 이렇게 며칠 정도로도 지켜보고 하기를 원했는데, 이제 이사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. 그 문자가 원장님이 보셨는데 기대할 건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집에서 쉬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라고 이제 제게 문자가 온 거예요. 그 기존의 두 병원과 같은 얘기를 한 거잖아요. 그래서 좀 약간 허탈하기도 하고, 이 진짜 방법이 없나 그랬는데, 이제 놀라운 것은 제 여동생의 반응이었어요. 오빠야, 되게 좀 마음 편하다. 응? 전 똑같은 결론인데, 일단 의사 선생님이 너무 시원시원하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해주시고 왜 그런지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쉬면 된다더라. 원래 앞에 두 병원도 똑같이 쉬면 된다더라 했는데, 이제 마음 편하게 쉬면 되겠다. 그리고 조금 이제 나아지면은 이 병원 다시 와서 좀 진료 받아야지, 뭐 이래서 되게 신나서 마음 편하게 간다.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제 동생이 마음 편하니까 되게 마음이 놓이고, 또 한편으로는 야, 이게 그런 거구나. 똑같은 결론, 지금 앞선 두 병원도 좀 쉬세요.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. 메시지는 똑같아요. 메시지는 똑같은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앞선 두 병원은, 시술을 했던 병원은 이제 본인이 시술을 했기 때문에 좀 되게 방어적이었던 것 같고, 제가 봐서는 두 번째 병원은 이제 아무래도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막 급하게 그냥 막 짧게 얘기했던 것 같고, 근데 아무래도 세 번째 병원은 이 원장 선생님이 원래도 친절하시고 또 제가 또 부탁을 하니까 더 좀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설명을 정확하게 딱 해주시니까 환자가 안심을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은 거예요. 결국은 법률적인 것도 그렇거든요.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는 좀 시간이 흘러야 되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, 내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데 딱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. 제가 진짜 그걸 보고 한편으로는 그 의사 선생님이랑 이사님한테 너무 고마운 거죠. 이게 아무래도 내 동생 일이다 보니까, 그리고 평소에 뭐 잘 해주지도 못하는 동생 문제를 또 그렇게 해결해 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고, 또 어떻게 따로 인사해 드릴지 참 고민인데, 아울러서 이게 이런 거구나. 결과도 중요하지만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, 말 한마디, 행동 하나가 공경에 빠진 사람한테는 대단히 큰 위로가 되는구나. 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고 공감하고 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잘 우리가 까먹죠.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사무실도 법률사무소로서 큰 사무실이 아닌데, 뭐 제가 예전에는 큰 사무실에서 일했지만 큰 사무실과 작은 사무실이 갖는 장단점이 있잖아요. 큰 사무실은 큰 사건들 많이 하고 비싼 사건들 많이 하고 사건이 많지만, 작은 사무실일수록 작은 사무실이 갖는 강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. 좀 더 친밀하고 좀 케어한다는 그런 느낌. 그래서 서비스라는 것, 사람을 케어한다는 것, 어때야 되는가, 뭐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한 그런 일이었습니다. 그래, 참 감사한 일이에요. 그 주위에 그렇게 필요할 때, 손을 내밀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참 고맙고 행복한 일이다, 그런 걸 느꼈습니다. 네, 한 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.